우리의 어떤 내셔널 인트레스트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때문에 중국 그건 완전히 거의 뭐 끝장은 나는 상황이죠. 적대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왜냐면 정경분리가 사실상 우리는 하고 싶지만 제대로 안 돼요. 쟤네는 안 돼.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쉽게 만든 것이 잘 고민이 되더라고요. 대장도 인사 강사님 오시고. 장사 끝나면 대장동 특별팀을 만들어요. 네. 오늘의 최대 뉴스를 여기서 담았어요. 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오신다 그래서 네. 고생 많소. 어제 우리 원희룡 후보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14km. 아유. 야 43km. 43km, 이야. 14시간. 예. 14시간을. 네. 그 만보기로 잰 사람들이 6만 5천 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대단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걸음수가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야 춘천 우리 마라톤 원희룡 정도 후보 하셨네. 춘천 마라톤. 코스랑 예, 42.1km. 가만히 있어봐라. 뭐 우리 언론에서 좀 앉아서 하라 그러니까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옆으로 좀 앉아. 갈게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요즘 뒤로 좀 더 빠지시죠? 너무 가까우니까. 아예 담요를 아이고. 좀 빠져주세요. 여기 뭐한 3시간 앉아있어야 일로 되니까. 더 오셔도 됩니다. 저는 뭐 그저께 할 이야기를 충분히 해가지고 혹시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원 후보가 아주 이번에 우리 그 국민의힘 대선 그 캠페인의 그 품격을 올려놓는데 크게 기여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 멋진 토론을 펼쳐줬고 뭐 1대1 토론도 그렇고 합동 토론도 그렇고 뭐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원희룡 후보는 항상 또 자기 혼자만 하는 거 이걸 강조하지 않고 항상 원팀을 강조하잖아. 이름도 원희룡, 이름 원팀, 그지? 또 원타 강사 아니야, 또 그죠? 투표하시 저를 찍어준다는 말씀은 끝내 안 하시나? 나는 이미 찍었어. 어저께 누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고. 후회하실걸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원희룡 후보는 참 그 우리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팀이 되는 그 선봉장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튼 원희룡 후보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토론에 아주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 분석을 하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 그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경선이 뭐 내일 이제 발표가 되니까 끝나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진짜 원팀으로 해서 정권 교체 가는데 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팀이 되겠죠? 우리 어떻게 보세요? 내일 전당대회 이후에 원팀이 못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제가 원팀 담당이니까 제가 만들겠습니다. 원희룡은 원팀 원팀, 담당, 예. 네. 원타 강사. 예, 뭐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을 아무튼 더 전진하게 해주세요. 예, 다 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예.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던 것은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대장동을 비롯한 이재명 후보 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라는 그러한 요구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70%를 넘고 있고요. 대장동 비리가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55%가 넘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2시간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통화를 하고 휴대폰을 결국 창밖으로 집어 던진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진상 현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총괄 부실장이 통화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정진상 본인이 통화한 게 사실이다 라는 입장문을 짤막하게 조금 아까 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이 검찰에서 언론에다 유출한 걸로 지목을 하고 유감을 표시하니까 검찰에서는 즉각 검찰에서는 언론에다 유출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인데요.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정진상 실장 외에 당시 유동규 본부장과 통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유동규와 잘 알고 이재명 지사의 복심인 사람들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유동규 관련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와서 유동규 본부장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길래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노라. 그리고 검찰에 가서 수사 진실대로 잘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아까 언론에다가 낸 자기 문자 메시지 성명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자살약을 먹고 누워있는 그 사람한테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5분 동안 통화했다라는 내용이 유동규 본부장의 비위가 거론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보도되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해도 유분수고요. 대신에 이 의미는 드디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수사와 언론 보도 전면에 나섰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진상 부실장 관련 의혹이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그게 수면 위로 이 괴 물체를 인양하는데 제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특검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180석의 민주당은 특검에 협조할 준비를 바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 특검은 석 달이나 걸린다. 고로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게이트 수사를 막기 위해서 시간 끌기 작전이다 라고 이재명 지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거꾸로 뒤집어 씌우기, 거꾸로 물귀신 작전, 전형적인 이재명 후보 측의 1도, 2부, 3백, 무조건 관계없다, 무조건 기억 안 난다, 무조건 자기들의 진영 편들기로 우기고 가려는 이런 수법, 거기다가 핸드폰은 다 지워놓고 이 수법을 통해서 지금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자기한테 씌워진 올가미를 벗어나서 거꾸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한 달도 안 걸리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특검이 시간 걸린다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말고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즉각 특검에 착수해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과 백현동 제명산성 50m 옹벽 소방차도 안 들어가는 4천억 수익을
자기 선거본부장에게 몰아주고 뒤에서 자기 저수지로 자금을 끌어간 그 비리 사건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후보와 정권 차원의 책임을 당당히 지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늘 그 라디오에서요, 정진상 실장 말고 정진석? 상 깜짝 놀랐잖아. 말고 한 분 더 통화하신 분이 있다고 발언하셨잖아요. 혹시 이재명 캠프에 소속되신 분인가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취재하시면은 아마 금방 취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하는 언론분들이 계셨는데 그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들을 갖고 저에게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는 것과 명백히 다르면 다른 쪽으로 좀 가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는 증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의 신원이나 증인의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보의 복심이란 말씀. 네, 또 다른 복심입니다. 혹시 그럼 다른 한 명과의 통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하시는지,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선임 이야기도 올 수도 있고요. 예, 자살약 먹은 이야기 관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과연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유동규 별명이 그 내부에서는 게시타포입니다. 과연 게시타포 같이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한 분이 통화한 거는 정진상 다음인가요? 그 전인가요?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제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그 전후 과정이라든지 파고들 사항이 너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메시지에서 본인이 전화를 받았노라 건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 성명이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가 통화할 때 자기가 혼자 있었는지 옆에 누가 있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뭐 등등, 그리고 그게 우리 통신사를 통한 전화 통화였는지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었는지 텔레그램의 전화였는지 등등, 그리고 그때 했던 전화 지금 갖고 있는지 없앴는지 대포폰인지 등등 파고들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화한 이후에 그걸로 끝냈는지 다른 사람에게 또 토스를 했는지 등등 있을 수가 있겠죠. 후보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측근들이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고 보시나요?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이 자살약 먹고 누워있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은 돌아 들었다.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명백한 위증을 국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지 예, 않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른 아침에 정진상 부실장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마리로 한 이 거대한 괴물체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우리 언론들의 힘을 믿겠습니다. 상설 특검은 저는 좌표를 찍어줬던 거고요. 상설 열심히 특검은, 봐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네. 상설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만든 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상설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상설 특검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 하고 계시는 거 하고 아닙니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죠. 지금 부의장님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내 거보다 저는 국회의장감으로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방망이 두들기셔야 되는데 가서. 알겠어요. 네. 특검 법안을 경선 마지막 날인데 소회랑 좀 경선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인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쉬운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왕조냐, 왕조. 저는 사실 보여드릴 게 더 많은데 좀 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에 관계없이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짜 세력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더 힘을 내서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 후보로서의 역할이든 원팀으로서의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 스크린도 하시고 계시니까 중요한 뭐 백불 같은 게 있으시면 따로 나와서 네, 후보님 따로 네. 백불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뭐 오늘 원희룡 후보 백드롭이니까. 뭐. 아니 이 투쟁 본부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원팀은 원희룡, 네, 화이팅. 원타검사 원희룡. 자, 자 상설 특검 가자. 가자. 이거 한번 원팀 하고. 가자. 이거 한번 원팀 가자. 화이팅. 원팀 가고 상설. 자, 대장동은 특검으로 시작. 대장동은 특검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원희룡 맞아요. 고생 화이팅, 많으십니다. 네. 자, 신보라 의원도 화이팅. 네. 수고하세요. 네. 정도원 기자 화이팅. 아, 정도 아, 우리 법대 후배야. 법대 후배. 정도원 화이팅. 혹시 아까 그 정진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정진상이랑 다른 한 분이 서로 그 아는 상태에서 뭐 짜고 뭐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전화를 한 건지 그 정도만 혹시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특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예고돼 있는 압수수색을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자살약을 먹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반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좀 본의 아니게 그 호남 민심에 아픔을 줬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제 광주 다녀오셨는데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이준석 대표께서 호남 동행을 지금 거의 우리 이 당헌 내지는 당의 개혁 과제에 상당히 이 우선 과제로 선언을 한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호남에 대한 행보나 거론을 할 때마다 참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역사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결국 호남민들의 마음, 나아가서는 전 국민적인 상식과도 동떨어진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거기에 연이어진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언 내지는 이 잘못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민심의 목소리가 아직도 너무나 강했고요. 그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실망 그리고 기대를 접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져서 저 자신도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네.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먼저 경선 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딱 하루 정도 남았는데 남은 하루는 어떻게 보내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 하면서 보세요? 예, 뭐 그저께는 우리 자영업자와 어제죠, 어제 자영업자와 우리 광주 호남 민심과의 소통을 위해서 갔었고요. 지금도 이재명 후보의 비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선의 내부 싸움에만 몰두해서 혹시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 국가적으로 시급한 요소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캠프는 원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캠프가 해야 될 근본에 더 충실하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 5.18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실 광주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경선 과정 속에서 광주에 상처를 줬던 특정 후보를 계속 연달아 지지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찝어서 후보 입장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은 그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과 행동이 과연 일치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담겨진 그런 표현되는 생각들이 전체의 생각과 맥락이 맞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판단과 심판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참 목돈을 푼돈으로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리고 그 돈으로 표를 사는 데에만 아주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발달된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것은 앞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 것 같지만 미래 세대의 투자를 훔쳐오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민생과 앞으로의 국가의 100년 대계를 보고 행사해야 될 주권자들의 한 표 한 표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매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갈수록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책임성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목소리가 더 커져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자기의 특유의 장악력과 추진력으로 뭐라도 판을 흔들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몰고 가기 위해서 계속 무리수 급발진을 한다고 봅니다마는, 꼬리도 길면 밟히는 것이고 급발진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소비자에 의해서 리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모님 아까 그 경선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아직 많은데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점이 조금 더 보여주시고 싶으시고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하나는 정책, 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이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담겨야 되는 것이고, 이게 측근들과 앞으로 인사 문제, 가족 관리, 우리 자신의 우리가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더 피력을 하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함께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5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가졌으면 했는데요. 우선 대장동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게 시급하다 보니까 저의 똑같은 한정된 에너지를 그쪽에 더 많이 쏟았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후회는 하지 않고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느낍니다만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럼 네,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언론인들의 많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